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했죠? 60만원. 저는 60만원. 아, 하루 일당이 막 60만원, 70만원, 막 1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렇게만 들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입문한다 이거예요. 아, 그거만 보고. 근데 거기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오로지 결과물만 보는 거야. 일단 60만원이래. 굴삭기 해야지, 개꿀. 이러는 거라고요. 굴삭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냥 뭐 다 포함해서요? 공병되고 뭐. 자격증은 언제부터 따셨어요? 자격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땄고요. 그때부터 뭐 경력으로 따지면은 거의 12년이 됐네요. 12년. 아, 12년 동안 굴삭기 타신 거예요? 네. 지금 이 뒤에 실림 장비는 본인 장비신가요? 네. 아, 장비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다음 달이 3년 돼요, 딱. 아, 이게 3년째시구나. 네. 그럼 되게 젊은 나이에 구매하셨네요.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도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늦었죠, 그분들에 비해서. 보통 그래도 한 장비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빨라도 30대, 40대, 50대 이러지 않나요? 근데 20대에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20대에 구매했죠. 뭐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그때부터 한 건데 네. 보통 쫓겨날까봐 망할까봐 이러면서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일단 뭐 제 실력에 일단 자신이 있었고. 오래 타셨으니까. 네. 일단 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일단은 어쨌든 일 나갔을 때 그 상대방 마음에 들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기사를 좀 오래 탔던 것 같아요. 그런 망설임 때문에. 아직 내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거를 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것도 있죠. 29살 때. 29살 때 구매하셔서 3년 동안 지금 모시고. 네. 그러면 기사 생활할 때 이제 자격증 막 따자마자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저 작은아빠 소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욕먹으면서 또 입문하면서 배웠죠. 그렇게 입문해서. 그때 기사 생활하면서 받으신 월급은 얼마예요? 배울 때는 120만 원 받았어. 숙식 포함에 120만 원. 120. 처음 초보 때 완전히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 입문할 때. 네. 그리고 공병대 가서 굴삭기 운전병으로 하고 전역 후에 작은아빠 소개로 이제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건설회사로. 어떻게 보면은 입문하기가 저는 작은아빠 때문에 쉬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서 취업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겠네요. 근데 그것도 물론 뭐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건설회사도 초보 기사를 구하고 있었어요. 구하고 있었는데. 네,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작은아빠가 나랑 타이밍이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초보 기사 구하는데 얼마든지 알아봐서 입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꼭 작은아빠 뭐 여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확실한 게 좋으니까. 그렇죠. 이 업계는 이제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거 커뮤니티 이런 거 보니까 인맥이 없으면 이 업계에 발도 디딛지 말라. 인맥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되게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도 맞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인맥도 내가 필요해야지 나를 쓰지,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불러줘요. 결국엔 본인 하기 나름이다. 네,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도 잘해야 되고 본인이 일단 돼야 돼요. 되게 설명드리기 어렵네. 기본기가 좀 돼 있어야지. 그렇죠. 주변에서도 좀 부르고. 복합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이제 좀 탄탄하셔야겠네. 그것도 해야 되고 일단 일을 잘해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하게끔 나를 알려야죠. 그래야지 쓰지. 인맥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필요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 지금 자격증을 따고 일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네요. 근데 뭐 오래 안 걸린다면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지만 배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일단 배울 때는 저희가 부당한 금액을 받고 일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배워야 되니까 뭐 다른 기술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용접이든 뭐 인테리어든 이런 기술직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쨌든 경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알려주는 사람이 지금 많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이야 이제 뭐 7, 80년대는 그러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23년에 막 월급 120 주고 막 최저임금에 너무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데 그렇게 받더라도 감사해 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배우고 나와야 돼요. 이게 소위 요즘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댓글도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요. 이쪽에 입문하려면. 입문하려면 당장은 좀 부당하더라도
참는다고 하기보단 나중에 그게 다 내게 되거든요. 왜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은 네. 이거 못 배워요. 그냥 배우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야. 배우기 싫으면 그런 거 다 따지고 해갖고 이렇게 잘 풀린 사람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대다수가 뭐 우리 선배님들이나 형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울 때 다 힘들었어요. 사람마다 그 조건이랑 이런 게 다 달랐겠지만 어쨌든 초보 자격이 따자마자 입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대부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입문해도. 그때가 딱 고비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가 첫 번째 고비죠. 그것만 넘으면 돼요. 번째 본인이 고비. 이제 자기 미래성을 생각을 해서 이거 다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고, 아 만약 이거 좀 쓰레기고 쓰레기라 생각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돈 받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 못 받겠다 하면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런 걸 다 참지 말고 다 내 거라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기회잖아요. 막 알려준대.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도 알려주잖아. 어쨌든 그거 다 터득하란 말이야.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좀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러면 한 달 120, 150 이렇게 받고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입문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들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왜냐면 뭐 그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수익을 불사끼리 입문하게 되면 초보 때 그 작은 금액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그걸 충당을 못 해요. 작은 금액을 갖고 절대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시원하게 못 해드려요. 근데 뭐 안전한 방법은 직장 다니면서 돈 조금 모아놓고 뭐 주말마다 시간 났을 때 아는 지인이나 이쪽에 뭐 기름값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배우던지 뭐 방법은 찾아보면은 많겠죠. 안전하게 입문하는 방법. 근데 뭐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굴삭기로 입문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장 그냥 이거 할 바에야 굴삭기나 하지 뭐 이러면서 다 때려치고 그냥 굴삭기 바로 입문하는 거는 조금 바로 망하죠. 매우 위험한 선택이네요. 네. 이게 저도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굴삭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레버질 게임하듯이 이제 조이스틱 그냥 이러면 돈 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굴삭기 기술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때려치고 나도 기술 배워서 그건 할까? 이게 기술직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쉽게 박혀 있는데 그게 다 잘못된 인식이에요. 하루에 일당이 얼마라 했죠? 60만 원. 저는 60만 원. 하루 일당이 막 60만 원, 70만 원, 막 1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렇게만 들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입문한다 이거예요. 그거만 보고. 근데 거기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다 생각해버리고 오로지 결과물만 보는 거야. 일단 60만 원이래. 굴삭기 해야지, 개꿀. 이러는 거라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과정을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라도 유튜브로 올리고 이런 데니까 여러분들 생각 잘하고 입문해라. 계속 유튜브로 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굴삭기 이제 12년째 하면서 굴삭기 직원만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경우인데 네. 저희가 다른 분들 장비를 타는 기사 월급제랑 네. 제가 제 걸로 해갖고 제가 스스로 하는 것만큼 버는 이제 차주로 돈 버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 그러니까 스페어 타는 건데 뭐 그것도 기사로 치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근데 월급쟁이면 자기 실력이 있는 만큼 500이든 600이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차주한테. 근데 그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차주도 남아야 되니까. 차주 사장님이 우리가 사장님 차를 대신 타줘서 사장님이 1000만 원을 벌면 거기에 대한 우리 기사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네. 원주에서 많이 받으신 분이 4,500씩 받아요. 거의 저는. 반땡 하는 거지, 반땡. 근데 기사의 메리트는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대로 돈은 더 못 받고 쉬어도 돈이 나와요. 월급쟁이네요. 네, 월급쟁이인데 네. 쉴 때 좀 눈치 보이죠. 일 많을 때는 또 쎄빠지게 또 일해줘야 되고. 왜냐면 일 없을 때 눈치 안 보고 쉬려면. 그리고 그 맥시멈이 월급은 뭐 600, 700, 80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맥시멈이 있어. 400, 500의 그 맥시멈. 왜냐면 차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에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원주에서 제가 듣기로는 제 주변의 지인만 보더라도 한 450 정도 받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냥 450. 그게 장점이라면 할 수 있지만 단점도 되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얼매여 있고. 그래서 그거에 좀 난 더 벌고 싶고 내가 하는 것만큼 벌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내 차 사면 돼요. 나와서 내 차를 오랄부로 사서 장비 때 갚아가면서 벌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년차 차주 입장에서 지금 차주의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하는 것만큼 번다? 쉬고 싶을 때 그냥 쉬면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걸 인지를 해야죠. 한 달 내내 일 안 하면 저는 이번 달 생활비도 못 버는 거고 이번 달 빵원을 버는 거예요. 약간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그게 장점이면서 그것도 단점이네. 그러면 이제 굴삭기
굴삭기 직업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차주 같은 경우에는 네. 수금 돈을 예, 못 임금 받을 수 체불이죠? 있어요. 그렇지, 임금 체불. 제일 우리가 꼴찌예요. 돈 만약에 망한 회사가 나라에 넘어갔어. 근데 이제 임금 체불도 있을 거고 뭐 은행에 체불도 있을 거고 네. 은행 분들이 먼저 가져가고 두 번째는 인건비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직종이 특수건설 노동직이어갖고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우리가 꼴찌예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제 기준의 단점은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체불. 돈 주고 일해주고 돈 안 주는 그런 건설업체.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또 건설 경기가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불안해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수금이 잘 안 되셨나요? 저는 작은 아빠에 비해서 세 발에 피해서 남들한테 얼마 못 받았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어지간한 건 다 받았어. 근데 작은 아빠 같은 경우는 원주 포크맨 같은 경우에는 1, 2억씩 물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한 택지공사 1억, 어딘 뭐 몇천만 원, 어딘 몇천만 원. 끝까지 작은 아빠 20, 30년 동안 장비 해오면서 밀린 돈이 2억 얼마예요. 2억 얼마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W니까 그 정도 금액까지는 안 가겠지만 작은 아빠 같은 경우는 6W에다가 자기가 공사를 맡아서도 하고 이러니까 맡아서 하면은 금액이 또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땅 주인 대출 안 돼서 장비대를 못 내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상대방 앞으로 돼 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걸든 뭘 하든 간에 배꼽이 더 큰 거야 이게. 결국엔 다 우리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걸 나중에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얘가 진짜 껍데기야.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그러면은 못 받아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물론 진짜 뭐 다 모든 건설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몇몇 그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일부러 노려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러면 장비대 안 들이고 내 공사를 할 수 있네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여튼 임금 체불 같은 또 요번에 다시 잘못 걸렸다 안 준다? 그럼 요번에 제가 받아가는 과정을 컨텐츠를 한번 찍겠습니다. 그럼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매장 다 가는 거야. 근데 약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겠죠. 저도 변호사를 써갖고 진짜 한번 받는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까지 저는 다 받았어요 늦게라도. 하나 요번에 최근에 내가 영상 쇼츠 올린 거기만 뜯겼다. 250만 원. 150만 원 참. 150만 원. 거기 단가 50만 원일 때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그래도 150만 원도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작은 돈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돈만 놓고 보면 결국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150 다시 돌려받자고 내가 내일 하루 나가면 50만 원, 60만 원 벌잖아요. 그쵸. 근데 내일 안 가면서 시간 쓰면서 뭐 소송비, 뭐비 이게 변호사비 배꼽이 더 뭐. 크다니까요. 결국엔 끝까지 가도 얘가 껍데기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돈 없다고 뱉자라 그러면 어떡해.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서 진입하시라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차주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 못 받는 것 때문에. 돈 못 받는 것 때문에. 이게 가장 이게 노이로즈 걸려갖고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단순히 알바를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몇 달씩 밀리면 알바생도 죽거든요 사실상.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잖아. 그 신고랑 받을 수 있는 게. 그쵸. 우리는 잘 안 돼 있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 이게 좀 더 나아져야겠네. 법적으로. 나아지게 노력하시는 분이 이제 지구조각가 어플. 우리가 이제 일하고 사인 받는 거랑 그런 걸 핸드폰으로 해갖고 완전히 증거로 남길 수도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소송으로 쉽게끔 이렇게 연결도 해준 어플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구조각가 한번 깔아주세요. 그 굴삭기 노동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이제 흙 푸고 뭐 돌 치우고 나무 붓고 뭐 이런 전체적인 노동 강도는 이게 나중 되면은 내 스스로 몸에 익어서 조금 수월한데 초보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왜냐면 일단 장비에 서투니까 몸이 네. 항상 긴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내가 또 서툴러 버리면 사람들 다치고 이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온몸에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좀 설렁설렁 할 수 있고 저처럼 방송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노동 강도는 진짜 그게 다르죠. 그 현장에서도 초보니까 욕 먹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쵸. 욕 먹고 스트레스 받지. 내가 항상 긴장하면서 내 마음처럼 안 돼서 스트레스 받지. 그리고 항상 몸 긴장하고 집에 와갖고 축 처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때 노동 강도가 이게 운전도 한 몇 시간씩 8시간씩 하면 힘들잖아요. 굴삭기도 한 8시간 정도 타지 않나요? 예. 그 운전 노동 강도랑 비교했을 때 굴삭기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운전이 솔직히 더 힘들어요. 운전이 더 힘들어요? 네. 왜냐면 운전은 계속 이렇게 운전만 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든 네. 어딜 달리든 그냥 찻길로 그냥 쭉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졸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흙 쌓고 뭐 반장님이 뭐 해달라 그러면 또 뭐 해주고 내려와서 커피 마시라 그러면 또 커피 마시고. 저희가 8시간을 물론 8시간 내내 잡아 돌리는 데는 있겠지만 보통 중간중간에 쉬어요. 내려와서 봐달라 그러고 내려서 참 먹고 하라 그러고 음식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먹으면서 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다가 또 하자 그러면 또 그냥 저희가 이게 만들기나 흙을 다루니까 졸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또 일머리를 또 생각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까딱 잘못하면 장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리 잘 잡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8시간이 가요. 진짜 빨리 가 시간이. 초보 때도 그 운전하는 것보다 덜 빡세나요? 그렇죠. 초보 때도? 네, 네. 초보 때 이렇게 8시간이 8초처럼 느껴질걸요? 아, 진짜. 시간은 진짜 빨리 가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을 해내야 되는데 시간이 8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 실력이 모자라서 실력 좋은 사람이 8시간 안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를 난 실력이 모자라서 8시간 안에 충분히 못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등병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지. 근데 초보인 사람들은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급해. 막 장비가 막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젓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 자리만 잘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설렁설렁 하는데 다 끝나 있어 진짜. 동작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시고 일머리 하나를 짜더라도 2번 다시 안 건들게 이렇게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그냥 다 끝나 있어. 초보는 허우적대지 마. 막 허우적. 딱 보면 보여요 바깥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라고 해야 되나? 좀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젊으신 분들이 진입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저로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그쪽으로 제가 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젊다면 젊지만 나중에 저희 기성세대 아버지분들, 형님분들, 장비 타신 형님분들 다 은퇴를 하면 제가 또 그 자리를 앉아갖고 이쪽 계통을 배차나 이런 계통을 그대로 형님들한테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어요. 형님들만큼. 지금 장비 먼저 앞전에 하셨던 그 기성세대 형님들만큼 없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일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내 거래처에서 장비 필요하다 그래. 근데 없어 봐. 지금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입문하는 걸 제가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그리고 직장 때려치고 아니면 나이 늦어서 노후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다, 제가 그걸 그렇게 경험해서 입문한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인데, 딱히 조언해 줄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입문한다.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젊은 사람들이 입문을 지금 어떻게 보면 꺼려 하는 것도 있고,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대우라던가 이런 게 좀 척박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실하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안 하면은 당장에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전 대학도 안 가고 그냥 다 이쪽에 올인을 했죠. 보통 이제 젊은 기사, 이제 20대 젊은 기사 10명 정도 입문하면 몇 명 정도가 이제 몇 년 안에 그만두나요? 보통 그렇게 10명으로 치면 한두 명 정도 나중에 차 사고 한두 명 정도. 그러면 8, 9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네요. 아니, 10명에서 2명이 차 사서 한다고 치면 3, 4명은 네. 그냥 계속 기사 타면서 안주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4명은 그냥 포기하시고 조금 하시다가. 그러면 한 5명 정도는 그래도 이 업계에 남아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기사 타다가 조금 돈 더 받고 싶으면 차는 못 사겠고 돈을 조금 더 이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맥시멈이.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받고 싶은데 차는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페어를 타죠, 일당으로. 스페어를. 스페어는 일당이 좀 세거든요. 차주분들은 겨울철에 장비를 못 하잖아요. 겨울철에 일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겨울철 일이 없죠. 확 줄죠. 그럴 때 또 스페어 타면 또 나쁘지 않겠죠. 작은 장비는 일이 없는데 큰 장비는 일이 있거든요. 골프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는데, 지금 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데 말고 골프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데 가면 다 큰 장비를 써요. 40톤짜리 30톤짜리. 그러니까 큰 굴삭기들은 겨울에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분들도 볼 일이 있을 거고 그분들 사정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타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한 달 내내 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볼 일 있을 때마다 야, 내 장비 좀 와서 타줘. 그러면 가서 타는 게 그게 스페어예요. 그게 일당이에요. 보통 25만원 30만원씩 받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스페어 타면 절반 정도 가격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당장 나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내 거래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 와이프에서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럼 딱 가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장은 죽일 순 없잖아. 그렇죠. 하루 다 맞춰놨는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럼 당장에 스페어 분들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거야. 아, 이거 나 해줘라. 그러면 이제 와서 해주죠, 그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땜빵이네요. 그렇죠. 저는 스페어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급할 때 많이 애용합니다. 해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와서 개판 그냥- 만들어 놓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하루 벌고 말고 네, 그냥 약간 이러시는 그런 분들. 마인드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써야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든 게 아쉬우니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그냥 현장에서 차를 세우면 오히려 그래 차 세우라 그러면 마음이 편한데 막 다 맞춰놨어. 같이 장비랑 일할 수 있는 걸 다 맞춰놨어. 세울 순 없잖아요. 그 스페어 분들 해갖고 돌려야죠. 어떻게 해요? 저는 스페어 분들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한마디. 뭐 제가 굴삭기 입문 채널인데 몇몇 분들은 또 저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왜 경쟁자를 늘리냐, 우리 밥벌이를 왜 너가 사서 밥벌이를 계속 없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멀리 보자고요. 멀리. 기성세대 분들 은퇴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뒤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젊으신 분들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뉴스 보니까 50만 명인가 60만 명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대요. 맞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 나이 때 또래나 저 어딜 가나 막내입니다. 제 나이 또래나 장비 계통에 또 젊은 사람이 진짜 없어. 막 기성세대 형님분들 장비하시는 분들이 만약 100명이면 저희는 10명 겨우 될까? 근데 그분들이 싹 빠져봐요. 그쵸. 그분들 싹 은퇴해봐요. 우리가 그분들 나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고. 당장에 앞을 보지 말고 한번 멀리 봐보자고요. 우리.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 사태를 막고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뭐 장롱 면허 있으신 분들한테 코치도 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멤버십도 운영하신다고. 네, 멤버십 여러분 보시고서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지만 일단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보시고 정 안 되겠으면 포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리틀 포크맨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고 네, 포기하더라도. 네, 문자 먼저 주세요. 지금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